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앤을 기억하시나요? 만일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상할 일도 없어지잖아요. 이른 아침에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좋아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죠. 게다가 시냇물에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썩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빨간 머리 소녀가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맞는 거죠? 납작한 밀짚 모자에 낡은 가방. 어머, 빨강머리 앤이다. 집 모양도 앤의 초록 지붕집 그대로인데요. 아, 오늘 집 궁금하다, 궁금해. 초록 지붕 집을 찾아온 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푸른 바다와 설악산 끝자락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김호민 소장님, 초록 지붕집 찾았어요? 세상에 이런 집이 있다고요? 아니 이것도 캐나다도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믿기지가 않는데. 에이, 속구만 사셨나? 똑같이 생긴 집이 있다니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와, 저기다. 초록색 박공 지붕집 맞죠? 야, 논밭 한가운데 왜 떨어져 있는 꼭 저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하죠. 야, 저 집이구나. 와, 싱크로율 100%다. 와, 경사지붕, 창문, 이 현관 앞에 포치까지. 와, 아니 그리고 저 문 위에 있는 장식까지,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만화 속 애네 집이랑 똑같을까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 소장님, 빨리 건축주님 만나볼까요? 앤 여기 문 열어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이 만화에서 나오신 앤이 정말 등장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강머리 앤처럼 2층 창문에서 나타나셨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에 나오던 그 앤하고 너무 똑같으세요.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 네. 저 아래 가서 만나볼까요? 예, 좋죠. 예, 밑에서 뵐게요, 그럼요.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세 분 어떤 관계? 저희 어머니시고요. 어머니요? 네. 저희 저는 언니인 막내. 줄 알았어요. 막내 동생이거든요. 동생분이시고. 네네. 저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모녀시군요. 네네, 모녀 사이. 안녕하세요. 빨간 머리에 초록 지붕에 살고 있는 안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집 막내딸 안별입니다. 엄마 이현숙이에요. 생긴 것도 어려서부터 빨간 머리인 같았어요. 얼굴에 어렸을 때는 주근깨도 좀 있었고 하는 행동이 꼭 빨간 머리랑 똑같았어요. 빨강머리 앤에서 말괄량이 삐삐까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참 많았다는 첫째 딸 소리씨.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빈티지 드레스나 개성 넘치는 옷을 주로 입었답니다. 왜냐고요? 나한테 어울리고 하나밖에 없는 거고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남들이 갖지 않은 집. 그냥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만화 속 같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만화 속 집 짓기. 그 어려운 걸 건축주가 해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이 캐나다에도 이 빨강머리 앤 이렇게 그린 집이 있다고 게이블즈가 들었거든요. 있어요. 네. 저 거기는 이제 예전에 그 몽고메리 그 작가가 외주모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집이고요.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거의 똑같이 100% 똑같이 거의 맞췄다고 보면 되거든요.
소설의 배경이 된 캐나다 집과 애니메이션의 집은 지붕 경사나 현관 장식 또 포치에서 차이가 있지요. 만화와 똑같이 지은 건 이 세상에 이 집뿐이라는데 집 안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와, 집 내부도 완전히 앤의 집이네요. 이야, 빈티지한 앤틱을 좀 살려가지고 완전 진짜 동화 속의 집이네. 진짜 근사하다. 소파 한번 보세요. 벽난로와 액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다 빈티지 마니아 맏딸 소리 씨의 솜씨랍니다. 아니, 제가 영국에 한 7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아, 근데 영국에서 보던 영국집보다 더 영국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와. 친정 부모님이 1층을, 주말 부부인 소리 씨와 아이들이 2층을 쓰는데요. 거실과 부엌 공용 공간은 널찍하게 뺀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엔 2층을 만들지 않아 천장고까지 높이가 무려 7m나 된답니다. 원래 저 창문이 바로 그 앤의 창문 아닌가요? 앤의 방이 있던?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저 인사할 때 여기서 못 나오시고 아쉽게도 저 옆으로 갔죠. 저쪽에서 나오셨구나. 사다리가. 5m가 필요해요. 아, 여기서 5m. 네, 고야가 좀 높아서 5m 어. 필요하고. 근데 저기가 이제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트긴 했거든요. 앤의 집하고 좀 다른 게 이 반만, 네, 반만. 이제 채우고 반은 이 층고를 높게 해서 네. 거실하고 부엌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 보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집이 좀 높아서 네, 좀 지탱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나무집이다 보니까 틀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한. 대들보? 대들보라 그래나? 집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면은 집 모양이 달라질 수 있었다지요. 그래서 거대한 대들보를 가로질렀는데요. 절대 휘지 않는 공학 목재로 시공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증축을 원하시면은 증축도 네, 가능하겠는데요? 바로 가능한 거죠. 정말 아이들 좀 N방도. 크면은 좀 그렇게 할 계획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제가 케어해야 되는 나이니까 좀 크면 이제 이걸 위에 덮어도 되는 정도가 돼서 그 건축하시는 분도 바로 덮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엌 공간은 거실 인테리어와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주방 가구도 장식 없이 깔끔하고요. 100년 전 유럽에서 갑자기 세련된 현대 주택으로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친정어머니 현수 씨가 고집한 거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화이트 깨끗한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는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여기만큼은 제가 제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딸 소리 씨와 어머니 현숙 씨의 취향이 많이 다르군요. 그러면 현숙 씨 부부의 침실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누구 침실이에요? 저희 방에. 아, 어머님 침실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야. 전체적으로 현숙 씨가 좋아하는 하얀색 공간이기는 한데 화려한 패턴의 침구나 80년대 미국 빈티지 벽지 포인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야, 이걸 다 어머니께서 고르신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역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꽃무늬 이불. 어머니 이걸. 그거밖에 없어요. 화이트 플라 패턴을 좋아하시니까. 아.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래도 저 창만큼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든 게 N집을 만들다 보니까 창이 정말 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 방만큼이라도 큰 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싸우면서 아빠가 한 거예요, 그냥. 산이 보이니까 저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문까지 만든 거예요, 저 옆에. 그러니까 이 창이 이 집에서 가장 큰 거랍니다. 작은 문을 통해 부부만의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데요. 테라스에 나오니까 와 풍광이 정말 정말 끝내주네요. 너무 좋죠? 어머나 이렇게 멋진 풍경은 제대로 즐겨야죠. 큰 창이랑 테라스 만들길 잘하셨네. 자주 나와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논 뷰가 너무 예뻐요. 앞은 이제 만화에 나오는 네. 정말 만화를 찍고 그렇죠, 나온 집이고 그렇죠. 예. 뒤는 조금 편하고 네. 이 풍광을 바라보고 네. 실용적인 네. 그런 집이 됐네요. 네. 결국 앞뒤가. 멀리 설악산까지 병풍으로 들으다니 그야말로 명당입니다. 그럼 집 탐구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세히 보니 이 집 마감재가 좀 남다른데요. 이거 나무 아닌가요? 처음에 벽돌인 줄 알고 벽돌 외장재를 써는 줄 알고 그걸로 한번 유심히 봤는데 벽돌하고 약간 간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보니까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고 보니 벽돌이라기에는 조금 두껍네요. 정말 만화 속 앤의 집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서 나무 외장재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마무리를 했다지요. 이게 저희 외장재로 쓰인 적산목이라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적색을 띠고 나무예요. 이게 보면요, 나무의 이 폭이 넓잖아요. 네. 이 넓을수록 사실 또 이렇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두께가 또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런 판재들이 사실 좀 고가예요. 이 적산목이 가벼운데다 잘 썩지도 않아서 나무 외장재 중에서 비싼 축에 든답니다. 값싼 자재로 남은 느낌만 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네요, 글쎄. 가장 큰 문제가 방수예요. 저 사이가 다 사실은 물이 흐르는 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벽돌 붙이듯이 위아래를 그냥 이렇게 놓은 것만이 아니라 다 겹쳐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마 보호제를 깔고 아래서부터 판재를 엇갈려 붙여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감춰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 집은 지붕 경사가 50도나 되어서 난간에 서서 작업할 수가 없었다죠. 그런데 끝을 내고 난 뒤 더 놀랐답니다. 네, 색이 처음에 아주 새빨간 거예요. 적사목은 지붕만 조금씩 하거든요. 포인트 주는 데만,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다 붙였으니까 되게 처음에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놀랐어요. 막, 저게 저렇게 집을 지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멀리서 봤을 때 울퉁불퉁하고 막 색깔이 씨빨갛고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붉은색이 싫어서 도장을 서둘러야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답니다. 색깔이 되게 미묘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색깔이 그린도 뭐 밝은 그린, 진한 그린, 녹색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초록색 중에 이 두 가지 색이 최종 결선에 올랐는데요. 잘못 선택해서 촌스러워질까 봐 보름 이상을 끙끙댔다죠. 도저히 선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못 하겠어요. 제가 이랬어. 그랬더니 딱 번뜩. 번뜩 이쪽으로 선택하는 걸로 딱 느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소리야.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소리야. 우리 이걸로 하자. 적산목이 워낙 붉다 보니 흰 페인트를 5번 더 칠한 후에야 원하던 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개월 계획했던 공사가 8개월 만에 끝났지만은 만족도는 최상이었답니다. 바비 인형 속에 있는 집 있잖아요. 맞아. 그 집이야. 완전히. 저 밖에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저렇게 그림 같은 인형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어떤 때는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집도 바다도 산도 정말 한 폭의 그림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잘 지내셨죠? 예. 저희 이렇게 예쁜 집을 지어주시는 건축가님이세요. 이제 2번의 겨울을 맞았는데 누수도 난방도 문제가 없다죠. 워낙 꼼꼼하게 시공한 덕분이라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봄에 부는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돌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 쓸 일도 많고, 작업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작업하기가 좀 힘들었죠. 집 주위에 펼쳐진 멋진 풍광이 시공 과정에서는 여간 장애물이 아니었답니다. 또 논밭 한가운데에 집을 지어서 불어오는 돌풍을 오롯이 받아내야 했답니다. 결국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열길 바랬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취약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이 그냥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걸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았어요. 굴뚝도 벽돌색을 칠한 나무를 붙여 만든 가짜인데요. 바람이 어찌나 센지 이가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사실 바람 때문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집 그 자체였습니다. 2층이 없는 지금 오픈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2층에 있어야 될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지해야 될 기본 베이스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보강을 해서 집이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아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최고 관건이었죠. 일반 경량목 구조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보강재를 덧대고 촘촘하게 못을 박아주는 전단벽도 설치를 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인상이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그냥 N으로 살고 싶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N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 공간을 마련을 못 하셨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본인이 원하던 N의 집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럼 2층 공간도 탐구해 볼까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아이방과 화장실 그리고 소리씨 방이 있는데요. 2층 공간은 벽지며 인테리어까지 온전히 소리씨의 취향대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야, 2층이 더 예쁘네요. 이 창문이 아까 그러면은 저랑 인사 나눴던 그 창문인가요? 네, 그렇죠. 반갑게 인사드린 창문입니다. 그렇네. 여기 입구 위에 창문이, 이 창문이구나. 네, 이 창문. 하하, 창문도 애네 집처럼 수직 창문으로 했네요. 이곳에서 진짜 애니 된 기분이라죠. 시원아, 김시원 안 추워? 2층 첫 방은 소리씨 아이들의 방인데요. 과연 애는 아이들 방을 어떻게 꾸며놓았을까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방이네요. 자녀가 둘? 셋이요. 셋, 심지어. 와,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N도 늙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네요. 네. 항상 그 나이일 줄 알았는데.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애니였다는 걸? 항상 저희 딸이 네. 저한테 항상 이렇게 제가 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한테 항상 앤 이렇게 그래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딸이? 왜냐면 제가 만화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마릴라가 앤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근데 그게 저랑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 머리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엄마가 앤이라니 아이들의 유년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날까요. 이제 마지막 공간 우리의 앤 소리 씨의 방이 저 끝에 있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말 부부인 군인 남편 대신 막내 아이와 방을 함께 쓴다는데요. 소품에서 드레스까지 남다르네요. 설마 이 드레스들? 아이 드레스. 정말요? 아, 이걸 실제로 입으신다고요? 네. 뭐예요? 네, 스위스 분도 깜짝 놀랄 만한 왜 우리 전통 의상이 거기 있나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옷은 빙산의 일각이라지요. 창고에 넣어둔 것까지 100여 벌이 되는데 그중 예쁜 것만 추려놓았답니다. 대부분이 소리 씨가 디자인하고 전문가가 바느질한 옷인데 언젠가는 모든 걸 다 직접 해보고 싶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뭐 디자인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 좀 더 크면 언젠가는 좀 뭔가 이렇게 옷감을 만지고 있지 않을까. 뭐 블랭킷을 뜨든지 뭐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 욕심은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앤의 긍정 에너지를 믿고 도전해 보자고요. 왠지 시끌시끌하다 했더니 오늘은 소리 씨 둘째 동생까지 세 자매가 모였습니다. 사이즈 맞네 이거? 자, 엄마 봐봐. 어머나,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어때? 앞으로 하나씩 입어도 될 것 같아. 예뻐. 역시 레드가 잘 봤네. 점점 소리 씨 취향으로 물들어 가시네. 어머니 오늘 이거 처음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입었어요. 신데렐라. 잘 어울려. 생각보다 너무 예뻐. 그러게요. 뭐 특별한 날에는 입고 설거지 해줘야 되겠죠? 설거지. 나도 집안 일만 하신가 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아 이 앞에. 평범하지 않은 집을 지었더니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특별해졌답니다. 무엇보다 웃을 일도 많아졌죠. 집이란 안식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안식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집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냥 온 가족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앤이 그랬다죠. 세상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라고요.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시 중구로 왔습니다. 충무로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는데요. 스트리트 뮤지엄. 어머, 이건 깡통 로봇 아냐? 여기는 건물 벽면 전체가 캔버스가 됐고요. 아니, 이 거리는 신기하게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에서 이렇게 조성을 잘 해줬나 봐요. 오늘 만날 건축주 분님이 이 거리를 만드셨어요. 네? 아니, 오늘 나오시는 출연자분이 이거를 조성을 하셨다고요? 이 거리를요? 예술통 거리를 조성하고 코로나 전에는 매년 예술축제도 벌렸다죠. 삼거리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 삼거리 앞에 집 여기밖에 없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
여기 나오시는군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길을 선생님께서 조성을 하셨다고요? 제가 이 충무리에 좀 빚이 많아요. 빚이요? 네, 제가 사실 충무리에서 모든 걸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얻었던 것들을 갚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 해왔죠. 고향은 저 멀리 경남 산청이랍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을 했는데 학비를 직접 벌어야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청계천에서 넝마주의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을지로로 와서 인쇄소들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리고 맹보국장 쪽에서 뭐 지포도 팔기도 했었고, 그리고 충무로로 들어오면서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광고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죠. 직접 세운 회사의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선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을 가지를 않았고,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유학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학비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무로에 진 그 학비를. 성공의 발판이 된 충무로가 자신의 대학이었고 인쇄소 사장님들이 교수였다는 동훈 씨. 사재를 털어 쇠락해 가던 충무로 일대를 되살리는 예술통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예 이 거리에 자신의 집을 짓기로 한 것이지요. 건물이 사실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가운데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래요? 1층만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예. 가운데는 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2층을 올라가 보면 예. 이 건물이 오래전에 하나의 건물이었다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셋으로 나뉘었다는 묘한 집 탐구해 볼까요? 이곳은 동훈 씨의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어머나, 이게 다 뭔가요? 대들보에 석가래, 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기다 네. 천장도 다 판으로 붙여서 정말 이 지붕 때문에 마치 박물관 안으로 싹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지붕 석가래가 길게 저쪽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어져 있는. 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벽 너머가 옆집인데요. 천장 위로 석가래가 연결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생학교였다네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도 나왔다지요. 석가래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래 위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었고, 그 건조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기생학교에 다니던 누군가 숨겨놓았던 양산이랍니다. 수십 년이 넘는 세월 주인을 기다리던 양산처럼 동훈 씨는 오래된 건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아서 이 석가래를 버릴 수 없었답니다. 지붕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네. 그 위에 다른 지붕 구조물을 만들어서 네. 얘를 한마디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한 샹드리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진짜 거대한 샹들리에네요. 석가래를 살리기 위해 아예 새 지붕을 만들어 감싼 건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집보다 층고도 2배 정도 높아졌지요.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공간은 어떨까요? 야 여기 선생님 보니까 작업실인가 봐요. 네, 제가 목공 작업을 하는 목공방입니다. 어머나, 서울 한복판 맞나요? 목공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 많은 분들이 또 꿈꾸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각종 공구도 다 갖춰 놓으시고 여기서 뭐 직접 뭐 만드시고 그러나 봐요. 뭐 테이블이나 전정에 이제 샹드리에나 네. 그리고 또 갤러리 벽체를 만든 부분들이나 이 작업들의 흔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원래 하나의 집이었다 보니 현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가구며 인테리어까지 나무로 된 건 전부 동훈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야, 여기 뭐 완전히 다른 공간인데요? 네. 아, 진짜 이제 네. 놀이터로 오셨습니다. 놀이터. 여기가 그러면 거실이 아니고 놀이터예요? 네. 유행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광고장의 숙명이랄까요? 동훈 씨는 알아주는 취미 부자랍니다. 한 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한답니다. 음악 장르별로 스피커가 따로 있고요. 와인은 배워도 끝이 없는 세계랍니다. 이건 바이크 프라모델을 해체해 놓은 건데요. 엄마 바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을 했답니다. 바이크 레이싱을 실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요? 더 이상은 가지 말자. 갈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프로로 뭐 데뷔하거나 그러면 아예 이제 그게 미쳐버리는 건데 약간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요즘 빠져있는 취미는 집짓기. 건축을 배우지는 않았으니 공간에 직접 테이프로 설계 도면을 그려나가며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목공방에서 직접 자재를 만들어 인부들과 함께 시공을 한다죠. 작업에 몰두하다가 보름 이상 쉬지 못할 때도 자주 있답니다. 그렇게 11개월, 이제야 놀이터가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왔어, 경호야. 전시 끝난 거예요? 네, 가지고 작가님은?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집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한번 구경 왔습니다. 번개 치면은 항상 옵니다. 무조건 와요. 어머나, 생선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왔네. 요리도 동훈 씨의 취미 중 하나라지요. 진짜 특별한 요리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8번 파티하는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머리가 커서 모름지기 놀이터는 이렇게 친구들로 북적북적 해야지 제맛이죠.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랑채 같은 곳이죠. 난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이 공간이 주는 그 특수성이 있어. 이 집은 한옥처럼 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행랑채, 가운데가 사랑채, 그리고 안채로 이어지죠. 손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간의 분리가 중요했다는데요. 안채에는 가족을 비롯해서 몇몇 절친들을 위한 공간이라죠. 여기가 이제 2층으로 네. 이 난간도 참 예쁘게 처리를 잘하셨네요. 특히 2층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답니다. 여기는 이제 클래식 위주로. 야,
근데 뭐 새로운 공간으로 또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와, 야, 여기는 또 하나의 거실이 나오는데요? 네. 와. 2층은 길게 이어진 원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옆으로 거실 겸 오디오룸이 있고요. 그리고 옷장과 보조 주방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위에 한번 보세요. 천장을 전부 창으로 덮었답니다. 야, 어떻게 환한가 하고 봤더니 놀라운데요? 이제 로버트 태권보이가 오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천장을 다 뚫었어요. 아, 저 어렸을 때 하나 그런 집에 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유리 돔이 열리면서 네. 올라가잖아요. 천장을 창으로 마감한 집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지요. 아, 하자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물론 이제 제가 제 집을 맞아요, 지어도 맞아요. 무섭고요. 그렇죠. 이거 다른 집을 위해 설계를 할 때도 무서워요. 사실 비가 이렇게 새면 사람들이 그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네. 물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서. 음. 근데 저는 방식이 좀 틀려요. 그냥 밑에 물바지를 아예 해버려요. 아, 유도를 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해서든 천창을 살린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정 그 위에 그 유리로 떨어지는 그 빗줄기 그런 소리 듣고 그리고 보여지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다락방에 작은 창 그쪽을 그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늘을 보듯이 그런 이제 공간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천청이 이 뚫려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봄이 오면 장미넝쿨이 우거질 거라는데 동훈 씨 낭만 좀 아는 분이시네요. 어머니 오셨어요? 예, 갈비 좀 해왔어. 아 갈비 오셨어요? 예, 잡채하고 오. 얼마 안 돼도 여러 시에 잡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시랍니다. 아이고 아들 좀 잡사야 일을 하시지. 헤어지 말라 해도 내가 아들 생각이 남게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막내가 제일이요 최고요 최고. 가끔 막내 아들 생각나서 음식을 해오신다는데 손이 보통 크신 게 아니라네요. 어머나 매운 갈비찜이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아유 밥도 한솥 해오셨네.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건 너 밥이지. 그건 너 밥이지. 만날 먼저 안 떠나 내가 밥을. 아들이 없어도 언제나 아들 밥을 제일 먼저 공기에 담아 따로 둔다죠. 이런 정성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밥은 언제든지 깎아서 하는 거 아니야. 고봉으로 담는 거. 예.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일 모레 환갑을 맞이하는데도 자식은 왜 늘 아이처럼만 보일까요? 어머님이 해오신 건데 맛있겠죠? 예. 그런데 어머님이 동훈 씨에게 조금 더 각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호떡 장사 했었잖아요. 호떡 장사도 하고 온갖 그때 거. 우리 집도 없었잖아. 내 아까야 그 안에 잤지 내가. 예약가에서 잤죠. 예, 내 아까야 자고. 남편과 사별 후 친정 어머님에게 동훈 씨를 맡기고 홀로 상경을 했다죠. 리어카로 호떡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건사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놀래버렸어요 내가. 놔두고 할머니한테 놔두고 왔으니까 가슴이 아팠어. 제일 막내이라서요. 동훈 씨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왔을 때 모자가 잠을 청할 곳이 호떡 리어카밖에 없었답니다. 파바리그 꽃시장을 주변으로 반경에 그 비닐하우스에 이 농장들이 많았죠. 근데 그 농장에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끝에 파이프 한 칸, 그 길을 이제 얻으셨어요.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집이라는 집을 만들었죠. 비닐하우스 끝 한 칸을 개조해서 만든 우리 집. 서울에서 처음 가진 첫 보금자리였지요. 그때 이거는 내 공간이야. 그리고 누구도 여기에는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 라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안을 엄청 예쁘게 꾸몄어요. 그 힘든 세월을 사는 동안 리어카 잠자리는 비닐하우스가 되고 작은 셋방이 됐다가 마침내 꿈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고향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동훈 씨는 나무가 그렇게 좋답니다. 이거는 항균나무라는데 버려진 자투리로 만들었다지요. 루바도 테이블도 동훈 씨 작품.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촛농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초 태우다가 혹시 사실 저거는 네. 제가 이제 이 건물의 인테리어를 거의 마지막쯤에 이 책상을 만들었어요. 저게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했던 저의 땀 한 방울은 여기다 표시를 해두자. 저를 위한 선물로 저기에 조각을 해서 붙였습니다. 왠지 저한테 눈물처럼 들리는데.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만든 내 집. 왜 피땀 눈물이 없었겠어요. 이곳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해드리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최애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여기가 뭐예요? 오. 어머, 이거 평상 아닌가요? 창 모양에 딱 맞춘 소나무가 활용정점인데요. 이 풍경을 위해 직접 프레임 없는 창문까지 만들었답니다. 프레임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야가 확 터지네요. 네. 야, 그래서 이 소나무가 한 폭의 이런 동양화처럼 이 수묵화처럼 보이는 거군요. 이 비밀을 한번 공개해드릴까요? 여기 뭐 지금 충분히 놀란 것 같은데 뭐 더 놀랄 게 또 있어요? 정말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뿌듯해하는. 변할 게 없는데? 와, 이야 이거 트랜스포머네요? 아니 어떻게 바닥에 올라오죠? 와, 그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예. 그 서서 업무 보는 책상이 있었었죠. 요새도 써요. 그런가요? 네. 그 책상의 다리, 그 부속이에요. 그 그거를- 부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었고. 야, 그럼 그 기성 제품에서 부품을 떼다가 네.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행랑채에서 안채까지 넓은 공간 가운데에서 선택된 동훈 씨의 최애 공간.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살던 그 시골의 외할머니랑 같이 살던 초가집에는 뒤쪽에 아무도 안 쓰는 텐마루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흔들면서 맨날 밖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기 앉으면은 바로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는 화초들이 있는 작은 꽃밭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너머로 들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죠. 앉을 때는 항상 그 생각이 소환이 돼요. 그때 이렇게 발 흔들면서 밖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그런 들판들. 그러니까 고향에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던 그런 고향, 그리고 그 자연 속 거기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두메산골에서 올라와 서울 한복판에서 꿈을 이룬 사나이. 청춘을 보낸 이 거리에 지은 집은 점점 더 재미있어질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찾아가서 놀아보고 싶네요. 나는 도시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래도 고향을 가는 게 마음적으로 편치 않을까. 태어나서 쭉 자란 동네니까 사실은 애정도 있었고